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W7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M7 종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두께 5.5mm의 아이폰 17 에어로 초슬림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성능은 낮아지고 후면 카메라도 단 하나라고 하는데요. 기능은 줄어들고 얇기만 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충전 없이 쓸 수 있는 비율이 60에서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배터리 케이스 별도 출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디스플레이의 반사와 스크래치 방지 코팅 기술도 결국 탑재 실패. 삼성은 고릴라 글래스 아머를 탑재했지만 애플은 아직 개선 중이라는 말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 예상 소식에 주가도 5월 2일에는 4% 가까이 급락한 바 있습니다. 생산 기지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지만 공급망 불안도 여전합니다. AI 시리 개발 지연과 출시 일정 분산 등 전략적인 조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내년부터 상하반기에 나눠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매출 분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 실적은 아이폰 16의 판매 호조 덕분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여전히 애플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 대비 24% 높게 잡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얇음이 혁신인지 무리한 타협인지 이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입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5월 첫날 퀄컴이 실적 발표 하루 만에 주가가 9%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지만요. 문제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퀄컴이 제시한 매출 전망이 시장의 예상보다 낮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낸 건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 바로 애플 리스크입니다. 애플이 자체 모뎀 칩 개발을 확대하면서 퀄컴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2026년까지 퀄컴 칩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상황입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주요 수익원 하나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건데요. 하지만 퀄컴도 AI와 자동차 그리고 IoT로 사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은 전년 대비 35% 이상 성장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인데요. AI 칩 개발과 함께 ARM 기반의 고성능 프로세서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들은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여전히 현재가 대비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퀄컴은 애플의 의존 탈피와 AI 확장 전략이 성공하느냐가 투자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챗 GPT가 지브리풍으로 그린 이미지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픈 AI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입니다. 실제로 챗 GPT는 주간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기술 독점권을 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갈등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오픈 AI는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또 고급적인 칩에 대한 공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AI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픈 AI가 수익 기반 독립 구조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1분기 실적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이 700억 달러, 주당 순이익 3달러 46센트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34%나 성장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을 제치기도 했죠. BAI 워크로드 확산 덕분에 안정적인 클라우드 수익 기반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에만 의존하지 않는 내실 있는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의 관계를 갈등에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해킹 뉴스가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그만큼 사이버 보안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PC와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지켜주는 EDR 보안 플랫폼 팔콘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지난주에는 주가가 무려 11% 넘게 급등하면서 보안주 랠리를 이끈 종목이기도 합니다. SKT 유심 해킹 이슈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보안 테마에 다시 불이 붙은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고는 있지만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와 유연성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익스트라 홉과 협력해서 AI 그림자 공격, 이러한 대응 솔루션까지 선보이면서 한 단계 더 도약 중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요. 현재 주가는 목표가 대비 5% 이상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잭슨은 최근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을 근거로 단기 매도 신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보안은 성장주다라는 확신 속에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긴 안목으로 지켜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지금 미국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가 구글의 광고 거래소 ADX를 강제로 매각하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연결해주는 이 플랫폼이 독점 지위를 이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구글 애드 매니저까지 순차적으로 분할 매각하려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퍼블리셔와 광고주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 데이터 문제도 굉장히 뜨겁죠.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안보와 세금 회피 논란이 겹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서버 없이 데이터만 가져가려는 구글의 이러한 행보 속에서 디지털 주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챗봇 제미나이를 또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논란까지도 퍼졌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규제 이슈가 꼬리를 물면서 구글은 정치와 기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분기 광고 수익 증가와 함께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AI 서비스 확대와 유튜브 광고 성장세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독점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사업 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구글이 이런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넘길지 향후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스노우플레이크 알아볼까요? 요즘 월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글이 아닌 스노우플레이크가 있는데요.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겠죠. 스노우플레이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데이터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셈이죠. 게다가 최근 미 국방부로부터 보안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국방과 공공 데이터까지 맡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기관도 구글 대신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하는 흐름이라는 건데요. AI 기능 강화도 눈에 띕니다. 자체 AI 분석 도구인 스노우 코어텍스를 출시하면서 존재감을 더 키워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기반 AI 생태계의 공공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과 또 지속되는 영업 적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 펀드들은 85곳 이상이 이 종목을 다보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구글의 데이터 독점 이슈가 부각될수록 스노우플레이크의 전략적인 가치는 더 크게 될 전망입니다. AI는 결국 누가 더 좋은 데이터를 갖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AI 디바이스와 반도체 공급 시장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초개인화 AI와 사이버 보안 플랫폼 경쟁에서 알파벳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중심 AI 인프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볼까요? 요즘 아마존이 마주한 이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270대 전 차량의 소프트웨어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특정 시나리오에서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라면서 예측 오류를 지적했고요. 이전에도 급정거로 인한 오토바이 추돌 사고 등 리스크가 이미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관세 이슈까지 터졌는데요. 아마존이 초저가물 아마존 홀 상품의 관세 비용 표기를 검토했다가 백악관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조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여기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플랫폼 독립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1분기 매출 1,557억 달러, 순이익 171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비롯한 클라우드와 광고, 전자생거래 부분이 고르게 성장했는데요. 베이조스는 이 와중에 6조 원 규모의 주식 매도를 예고했지만 시장은 이를 비핵심 자산 정리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에 아마존은 지금 자율주행부터 정치까지 전방의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도 해석되는 구간입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로 인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유통을 지배하는 동안 인투이트는 스몰 비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한 탭투페이온 아이폰 기능이 이제 회계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결제가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퀵북스 사용 고객 입장에서는요, 오프라인 결제도 앱 하나만으로 정리가 되니까 효율성이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데이터 허브를 인투이트가 차지하는 셈인데요. 여기에 AI 기능까지 얹으면서 회계와 세무 자동화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리테일에 집중할 때 인투이트는 B2B 기반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조정 흐름과 관세 이슈가 겹치면서 일시적인 하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예상치는 183억 달러, 연간 EPS는 19달러 3센트로 안정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투이트의 목표 주가를 평균 705달러로 제시하면서 13% 상승 여력을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을 겨냥한 AI 회계 플랫폼으로 아마존이 건드리지 못한 영역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결제와 회계 그리고 세금 신고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 구조, 일종의 디지털 필수제가 된 셈인데요. 지금이 아마존보다 인투이트의 틈새 전략에 이렇게 더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유럽 주요 시장에서 연이어 참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각각 46%, 62%씩 판매가 급감했고요. 스웨덴에서는 무려 81%나 줄었습니다. 전체 전기차 판매가 늘었는데도 테슬라만 이렇게 줄었다는 점이 더 충격적입니다. 원인은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가 유럽 소비자에게 반감을 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약진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테슬라는 기대를 모았던 모델 Y 업그레이드 효과도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순이익은 71%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경영 복귀와 함께 로보택시와 또 저가 전기차 모델 2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미국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하면서 연말까지 본격화하겠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미래 비전이 실제로 실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6월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보다 행동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포인트입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리비안의 CEO가 맥시머스 드라이브 유닛을 공개하면서 기술 혁신을 알린 바가 있는데요. 기존 유닛 대비 부품 수를 줄이고 제작 공정을 단순화해서 원가 절감을 노린 겁니다. 이 맥시머스 유닛은 내년 출시 예정인 R2 모델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리비안은 프리미엄 SUV인 R1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요. 소형 전기차 시장까지 공략 중입니다. 또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공급망까지 현지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뿐만 아니라 원가 경쟁력까지 잡겠다라는 전망인데요. 실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적자폭 축소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R2와 R3 시리즈가 본격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추가 반등 여지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여전히 운영에 대한 손실이 크고 또 자동차 부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리스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대비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또 글로벌 생산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력은 확실한데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관건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중 기술 패권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젠스낭 CEO가 중국 AI 시장이 2~3년 내에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면서 미국 수출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H100 칩은 물론이고 저사양 H20 칩까지 중국 수출을 금지한 상황인데요. 황 CEO는 우리가 그 시장을 포기하게 된다면 화웨이 같은 경쟁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드러낸 상황이고요. 실제로 화웨이는 자체 고성능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었죠. 엔비디아는 이미 해당 제재로 분기 손실만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아예 AI 칩의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하자는 법안까지 추진 중인데요. 황 CEO는 미국산 AI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 15% 가까이 급락했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와 대체 시장 개척이 단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5월 28일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전년의 260% 폭증세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리스크를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시장의 지배자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가 이러한 규제 정벽을 어떻게 허물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인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이죠. 인텔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인텔은 차세대 1.8 나노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TSMC와의 기술 격차 좁히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R&D와 제조를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 CEO는 파운드리 성공이 목표라면서 TSMC와의 정면 승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CPU 가격을 25%나 인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단적이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네뎁과 손을 잡고 AI 패드 미니를 선보이면서 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또 1.4 나노 개발 계획까지 공식화하면서 TSMC에 대한 추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최근 1년간 33% 넘게 빠지면서 여전히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관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강화 전략 속에서 인텔의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업인 인텔의 입지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주권 경쟁 속에서 인텔은 지금 방향성과 인내의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공정에 대한 경쟁력과 정책 수혜를 생각하면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 인텔 기술력 회복과 정책 드라이브를 등에 업고 다시 뛸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메타가 1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423억 달러, 주당 순이익 6달러 43센트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특히 광고 수익은 413억 달러로 시장의 전망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메타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일일 사용자 수는 무려 34억 명인데요. 하지만 호실적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도 있습니다. 메타의 AI 투자 확대가 본격화가 됐는데요. 메타 AI 앱을 내놓고 챗 GPT와 정면 승부에 나섰죠. 신규 앱에는 자체 개발한 라마폰 모델이 탑재됐고 음성과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기능까지 풀세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법적 규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AI 전략은 선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인데요. 자본 지출을 최대 720억 달러까지 늘려서 AI 인프라를 과감히 투자 중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AI는 올해의 승부처라면서 사용자 10억 명을 노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핀터레스트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SNS는 단순한 사진 공유를 넘어서서 AI 콘텐츠의 진위 여부까지 따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핀터레스트가 AI 수정된 라벨 기능을 도입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피드에 뜨면 자동으로 AI가 만들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강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도 비슷한 기능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라벨 오류로 사진 작가에게 항의를 받은 바가 있어서 핀터레스트의 정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핀터레스트는 AI 감지 분류기까지 자체 개발하면서 콘텐츠의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AI 이미지가 많은 뷰티와 예술 분야에서 덜 보기 옵션까지 도입해서 유저 통제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신뢰도 확산, 그리고 광고 플랫폼 경쟁력 강화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핀터레스트는 쇼핑 광고와 딥링크 API 등 하단 퍼널 강화로 수익화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Z세대 유입 증가와 함께 최근 분기 매출도 14%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8일에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요, 25센트 EPS 또 8억 4천만 달러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개인화와 콘텐츠 신뢰성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과연 메타의 진짜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AI 디바이스와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초개인화 AI와 사이버 보안 플랫폼 경쟁에서 알파벳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중심 AI 인프라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인투이트, 유통과 회계 두 플랫폼 간에서 핀테크 주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전기차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인텔,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타와 핀터레스트, Z세대 몰입 경쟁에서 신뢰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주 이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빅테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또 4월에서 6월간 관세 영향권에 들어선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물론 관세와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보다도 실행력과 정치 대응력을 더 면밀히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승현의 머니세븐은 이러한 이슈 속에서 투자 기회를 주는 기업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머니세븐은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이 바꾸는 시장의 지형과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써 미증시를 이끄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 7으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선 시장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